안녕하세요. 저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치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인기 없는 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로서 가장 마음 아픈 순간 중 하나는 자녀가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지켜보일 때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자녀가 친구가 없다거나 친구들과 친해지기 어렵다, 혹은 나는 친구들에게 인기가 없어 라고 말할 때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고민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 실제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친구들과 잘 지내는 아이, 친구에게 인기가 많은 아이를 사회성이 좋은 아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여기서 사회성이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마음과 맺은 관계를 잘 유지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즉, 관계를 시작하고 그 관계를 잘 이끌어 나가는 두 가지 요소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사회성은 자녀의 심리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에서 경험한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 나는 어떤 집단 무리에 속해 있는가 라는 소속감, 그 무리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또한 친구와 얼마나 잘 지내는지, 친구들에게 얼마나 사랑받는다고 느끼는지는 사회적 유능감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친구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는 소위 말하는 인기가 많은 아이들은 되게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주변 친구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대인관계의 경험, 소속감과 사회적 정체성은 시간이 지나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자아 정체성, 즉 자기가 지니는 고유한 자기다움에 대한 자각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는 친구들에게 관심이 적어 혼자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어떤 아이는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하지만 너무 눈치를 많이 봐서 친구에게 다가가기를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친구를 잘 사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친구도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초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서준이는 학교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서준이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주로 혼자 책을 읽습니다. 사실 서준이도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하지만 막상 친구들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느낍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한편 자신의 말이 친구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화를 참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화가 나서 친구에게 버럭한 적도 종종 있는데 나중에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친구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불안하고 시무룩해지기도 합니다. 부모님은 이런 서준이의 모습에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집에서 어떻게 자녀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자녀가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하지만 상대방의 평가와 반응에 쉽게 위축된다면 불안감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자녀의 감정과 생각 모두를 존중하고 읽어주는 것입니다. 친구들 사이에 있을 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네. 그럼 많이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엄마 아빠도 낯선 사람 만나면 그렇거든. 라고 말해주면서 자녀의 불안한 마음이 이상하거나 틀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전달해 주십시오. 에이, 왜 별것도 아닌 걸로 걱정하고 그래? 그냥 친구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하면 될 텐데. 라는 부모의 말에는 자녀에게 용기를 주려는 의도가 있으나 실제로 자녀에게 용기보다 부담감을 줄 수 있으니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친구 관계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지를 몰라 불안해하는 초등학교 아이라면 자녀와 함께 역할놀이를 통해 친구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연습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를 준비할 수 있고 준비 과정에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만난 친구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대화 중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부모와 함께 연습해 보는 것이죠.
혹은 부모가 낯선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거는지 직접 아이에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자녀에게 자존감을 키워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적절한 자존감은 사회성의 필수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친구들이 자신을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믿음과 두려움에 친구들에게 모든 것을 맞춰주려 하거나 심지어 또래 관계를 회피하기도 합니다. 자녀의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좋은 결과나 완벽함을 너무 강조하거나 착한 행동, 성적 등의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인정받는 분위기가 아니어야 합니다. 오히려 자녀가 실패하거나 실수를 했을 때도 괜찮아, 이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야 라는 식으로 과정과 시도 자체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며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아이가 친구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너무 애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과 다 친해질 수 없고 우정은 선택이라는 점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가 많고 적음에 따라 자신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꼭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인기와 사회성은 종종 성공적인 삶의 중요한 지표로 간주됩니다. 특히 공동체를 중시하는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인기가 많은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욕구나 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능력은 모두가 다 다릅니다. 우리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요. 아이마다 타고난 성향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자녀에게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더욱 큰 문제는 자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존중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아이는 대인관계에서 오는 자극이 크고 내성적이어서 소수의 깊은 관계를 선호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아이는 외향적이어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대인관계에서 오는 즐거움보다 혼자 공부하고 탐구하는 것에서 오는 만족감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개개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자녀의 자존감 형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친구에게 인기가 많은지, 친구가 몇 명인지보다는 어떤 사람과 우정을 나눌지, 그리고 어떤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부모가, 사회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성을 자녀에게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청소년이라면 자녀의 친구 관계나 사회적 갈등에 대해 부모님의 생각이나 결정을 강요하거나 직접 문제를 해결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친구와의 갈등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너는 그 상황에서 어떤 기분이었니? 라고 물어보며 자녀의 감정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 에이, 그때 이렇게 했어야지 라는 해결책 제시보다 우선입니다. 혹은 에이, 그 친구가 잘못했네 라는 빠른 판단보다는 그 상황에서 네 생각은 어땠어? 라고 물으며 자녀가 스스로 상황을 돌아보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부모의 입장이 아닌 자녀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답답한 마음의 한 부모의 이야기가 청소년에게는 잔소리로 들리기도 합니다. 청소년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부모는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생각에 부모-자녀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자녀의 고민을 진심으로 경청해 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물론 부모님이 대인관계에 관한 조언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자녀가 내리도록 하여 자율성과 책임감을 키워주십시오. 자녀가 친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생각해 볼까? 정도로 자녀가 스스로 결정을 낼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학부모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자녀가 친한 친구가 없어서 학교 가기가 싫어요 라고 말한다면 부모로서 어떻게 반응해 주실 건가요? 자녀의 말에 부모의 마음은 매우 불안하고 속상하겠지만 그 부모의 마음을 추스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걱정하면 오히려 자녀는 부모님의 불안해하는 모습에
부담을 느끼고 다음번에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를 주저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는 부모의 태도를 보고 자녀도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은연중에 배울 겁니다. 부모 마음을 가다듬었다면 다음으로는 판단이나 해결책 제시가 아닌 자녀의 말에 경청해 주십시오. 대부분 자녀는 속상한 마음을 그냥 터놓고 싶어서 부모에게 말했을 겁니다. 해결책을 바란 것이 아니죠. 누군가에게 고민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지는 경험을 여러분도 해보시지 않았나요? 성급히 해결책을 주기보다는 자녀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하는 것이 공감의 시작이고, 공감이 대화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가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자녀가 친구와의 관계에서 극심한 불안을 느끼거나 사회적 상황을 피하려고만 하는 경우, 혹은 자존감이 너무 낮아 우울감이 심하고 자해 등의 행동을 보인다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아청소년 정신과나 심리상담센터에 방문하여 전문가의 평가와 지도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안전기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언제라도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심리적 공간, 언제나 나에게 손을 내밀어 안아줄 존재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피난처, 베이스 캠프 같은 역할이라고 할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또래 관계에서 주저할 때, 불안해할 때, 인기가 없다고 고민할 때 부모는 자녀에게 안전기지로서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이 자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자녀는 친구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과 시도를 스스로 하게 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녀를 이해하고 돕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